안녕하세요. 70세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울센터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부터 퇴소까지 3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어머니 쪽, 외가 쪽에 좀 이렇게 산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 몇 가지 저의 생각, 그동안 있었던 저희 생각들,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확진자 현황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대한민국 확진자 현황이 있습니다. 2월 14일자 기준입니다. 52만 8천 명 정도가 확진이 됐고요. 4,3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 어떤 정도인가를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2월 14일자 동일한 날짜 기준입니다. 페루 약 200만 명, 사망자 20만 명, 인도 3,400만 명이나 감염됐다네요. 그리고 사망자가 47만 명, 브라질 2,200만 명, 그렇죠? 말레이시아, 태국, 이란도 600만 명이네요. 인도네시아 420만 명, 사망자가 14만 명.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100만 명이 다 넘는, 제가 이제 이 사이트 들어가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서 100만 명이 넘는 나라만 이렇게 좀 추려본 겁니다. 좀 뭐라 그럴까?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 280만 명, 독일 650만 명이나 되네요.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러시아 1000만 명, 러시아가 1000만 명이나 걸렸습니다. 사망자 290만 명, 29만 명. 미국은요? 거의 4,900만 명, 5천만 명 정도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숫자만큼 걸렸습니다. 사망이 79만 명. 영국도 1000만 명이나 걸렸네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500만 명, 우리나라의 10배이네요. 프랑스도 800만 명,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외국,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게 걸린 나라죠. 사망자도 굉장히 적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요. 관리를 아주 잘한 것이죠. 근데 또 아무런 뉴스입니다. 이 MBC 뉴스에 보면 미국 65세 이상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코로나가 원인이랍니다. 이것도 이제 2월 14일자의 신문인데요. 노인 사망이 지금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코로나로 유럽에서 내년 3월까지 50만 명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나라들이 대부분 좀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내년 3월까지 50만 명이 추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11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심각하죠? 네, 독일 하루 사망이 446명. 지난 2월 2차 확산 이후 최대입니다. 이게 12월 1일자 기사입니다. 12월 1일자에 하루 446명이 독일은 사망을 하고 있답니다. 네, 더더욱이 심각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백신을 안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맞으시려고 하는 건지 참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빨리 맞으셔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돼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면 이 통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통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것인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뉴스에 보이니까 심각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죠? 자,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19세 이상 365건, 10만 명에 365명입니다. 그러니까 0.37% 반올림해서. 그리고 12세에서 17세까지는 10만 명당 277명, 7.9명, 그러니까 28%입니다. 0.37%, 0.28%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 반응 0.28% 중에 97.7%는 일반 반응. 그러니까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통증이 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머리 좀 아프고 이런 일반 반응. 그리고 2.3%만 중증 이상 반응, 6.3명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이 중증 이상 반응, 이 이상 반응 신고율 자체가 적어집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6.3명이나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자료 원본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있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요게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입니다.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여기 좀 내용이 있는데 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PDF 파일도 있고 아래양을 파일도 있고 있습니다. 요거 다운받아서 아니면 여기 눌러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도 참고 자료. 요 참고 자료를 한번 좀 잘 봐보세요. 여기 보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신근형, 신남용 발생, 오명도 모두 재회복입니다. 이게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인 거죠. 근데 다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고, 쭉 내려가시면 각종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요, 10월 이후 보시면 요 빨간색이 12세에서 15세입니다. 이 12세에서 15세면 이게 이제 많은 나이인 것 같아요. 중학생. 보면 이게 점점 올라가서 이 오렌지색이 이게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이 16, 17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 군이, 제일 많이 걸리는 군이 중학생이에요. 그쵸? 자, 19세 이상도 여기고, 18세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18세가 지금 고3인 것 같아요. 고3. 고3은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어요. 자, 확진된 청소년의 약 17%가 의료기관에 입원을 했다. 그리고 위중증으로 진행된 11명이 모두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요 중학생 중에 10만 명당, 이게 보면 인구 10만 명당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2명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좀 중증으로 간 사람들이 11명이 됐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미접종자라는 거죠. 접종 현황을 보시면 나이가 어릴수록 접종률이 점점 내려가져요. 그러니까 이 발병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시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쵸?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여기서 보고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었던 것입니다. 자, 대부분이 이겁니다. 그렇죠?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이게 대부분이 이거고, 중증 이상 반응이 이거죠. 아나필락시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실신하는 거죠. 전신 두드러기 나고, 숨이 차면서 실신까지 되고. 근데 이것은
15분 이내에 증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주사 맞고 15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있네요. 모두 회복이, 심근형 신남염도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 나왔지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증 이상 반응, 이 부작용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전 세계와 다 같이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왜 발생하는지, 예,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쭉쭉쭉 내려가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심근염, 신낭염의 의심 증상, 가슴 통증, 압박과 불안감, 뭐 숨가쁨, 두근, 실신, 이것도 실신이 있네요. 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3명이나 돼서 오히려 불안하신가요? 예,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냥 막연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와 비교를 했냐면 이 교통사고 현황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나라 지표에 보면요, 2018년, 19년 물론 계속 있는데 잘랐습니다. 자, 2018년에는 20만 명 정도가 사고를 났습니다. 1년에. 2019년에는 역시 22만 9천 명. 여기서 사망이 3,700명, 3,300명 정도입니다. 부상이 32만 명, 34만 명.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0명. 몇 명이냐? 7.3명, 6.5명입니다. 아까 10만 명당 이상 반응 중 6.3명이 중증 이상 반응. 그쵸? 근데 여기는 교통사고 사망자, 10만 명당 사망자가 7.3명, 6.5명입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사망한 사람이 여기 아마도 이 39.3% 있는데요. 3%인데요. 아마 여기에 39.3%인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약 2.8명.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약 2.5명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곳은 중증 이상 반응이 났지만 대부분 다 회복이 됐죠. 사망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사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이 확률은요, 우리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도 훨씬 낮아요. 만약에 불안해서 이 이상 반응 때문에 불안해서 못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나요? 교통사고로 죽을까봐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길도 다 걸어 가시면 안 돼요. 보행하다가 길 가다가 사망할 확률보다도 낮아요. 만약에 이게 겁나서 못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길도 다니면 안 돼요. 길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배 이상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이 숫자만 그냥 달랑 놓고 보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낮은 숫자라는 겁니다. 자, 혹시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혹시 보셨던 분들이라도 한번 또 봐보세요. 예전에 봤을 때랑 느낌이 아마 다를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루 인플루엔자가 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막 쓰러져서 죽고 뭐 이런 겁니다. 사회가 막 이제 혼란해졌는데 뭐 해결해 나간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은 그 해결할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해결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요.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 혹은 뭐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서로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혼란에 빠지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급기야는 군대도 나오고, 예, 군인이 사람도 쏴서 죽이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설마 뭐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조금만 과거로 한번 상황을 돌려보면, 자, 이게 예전에 그 중국에서의 초반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예, 이렇게 쓰러지죠. 거의 뭐 얼굴을 땅에 이렇게 받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도 지금 땅에 쓰러져 있죠. 그냥 길에서 그냥 땅에 쓰러진 겁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땅에 부딪힌 것 같아요. 피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분도, 예, 길에서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 영상이죠.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병원 복도에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给你们看看现在这医院是什么状态啊？已经看见了吗？是严重。我今天已经 자, 이제 到这里， 간호사가 接个电视的， 너무 这个 힘들다 医生一天都看 라고 在你， 하소연하는 是 카톡을 吗？但是 보내는 政府 거죠. 让我们开 친구들한테 的是根本 보내는 塞不了， 거겠죠. 你都快崩溃了。武力一定要做好防护，都得要靠自己。 各位长辈们， 예, 간호사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고 把人急掉。那么这个急，天南都往家里赶， 말을 하고 있죠. 小区人品都不知情，整个医疗 그리고, 예, 都已经 설날에 움직이지 말라고, 예, 의료 시스템 붕괴된다. 几个个行政部门、市政府、省政府 예, 제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스크 써달라고 하고. 都有什么人话，这个在发行传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예, 이거 보시면 군인이 우한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 군인들이 도시 전체 도로를, 예, 저렇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건 탱크입니다. 탱크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감기 그 영상처럼 군인들이 도로를 지키고 있었고, 예, 탱크까지 동원돼서, 예,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군인들도 나서서 막 이렇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마도 국민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총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감기라는 영화는 이렇게 사회가 혼란했을 때, 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서 혼란한 상황이 어떻게 빠져드는지에 대한 상황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 우리 모두 다 가서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뭐 가까운 사람이 백신 부작용으로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은 저한테 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친구, 예, 30년 지기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작용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맞았을 때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해가지고 괜찮아졌는데 2차 때 또 맞으니까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근데 훨씬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쪽 또 거래처 사장님은
그분의 자녀분이 이 안면 이렇게 지금 마비가 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더 큰 혼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길에서 막 쓰러지는 상황까지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간염 환자들이 점점 나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으로 내려갔고 이제 소아로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부모님도 힘들어집니다. 저도 입소할 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 부모들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어도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다 백신 맞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파 감염이 됐는데 저는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 한 번만 맞았거든요. 근데 추가 접종하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순부터 11월 중순부터 뭐 12월 말까지 만 접종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시간이 뭐 충분했죠. 저는 12월 말까지가 기간이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11월 말 이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월말 되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해결을 하고 뭐 요 주에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때 아마도 감염이 된 거죠. 감염이 된 것 같고 이때 증상이 발현이 된 겁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접종을 좀 미뤘는데 그 미룬 잠깐 사이에 감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사업하시거나 여러분들 뒤로 많이 미루실 텐데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맞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한 2주 저기 생활치료센터에서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미루시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지 않는 분일수록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로부터 어떻게 또 전파가 됐는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제 왼쪽에 앉았어요. 80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60대인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요분 이때 식사할 때 제가 제일 어렸고요. 제 위로 1살 많은 저희 형이 있었고 그 다음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요분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60대 이상 70대 80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분이 감염이 됐어요. 이분은 여기 앉았었는데 이분도 감염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감염이 안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감염이 안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제가 여기서 감염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 나타나지 않은 거고 감염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 집으로 가는 대중교통 그 안에서 혹시 감염이 돼서 그날 저녁에 발현이 됐다. 그리고 이분도 여기서 저한테 감염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감염이 됐다. 이럴 수 있죠. 그게 하나의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결국은 면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2차 감염, 2차까지 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그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분만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도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공사 이 현장을 이렇게 지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공사 현장이 대부분 다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막 지방으로 다녀서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때 막 이렇게 며칠간 굉장히 힘들게 피곤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확 떨어진 상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면역력도 약한데 아무도 안 걸렸고
안 걸리고 이렇게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시는 분만 전염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분은 약간의 지병이 있어서 그 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링거 맞고, 병원이니까 계속 링거를 놔주나 봐요. 뭐 그렇게 지내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행인 것은 이분이 첫 번째 PCR 검사할 때는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PCR 검사했을 때 이제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한 3일 정도 또 시간의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걸렸대요. 여기서 저는 끝난 겁니다. 다행히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건강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젊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폐렴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때가 한 2살 때인가? 뭐 이랬습니다.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10일 정도 넘게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막 39도, 40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주사거든요.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거의 팔뚝만한 주사예요.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어느 날 오더니, 그리고 이때 산소 포화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간호사가 저런 주사기를 들고 와서는 이거를 밤새 놓을 거다. 밤새 이렇게 조금씩 계속 들어갈 건데, 다음날 아침에도 만약에 열이 안 떨어지면 중환자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뭐 최후 통첩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걸 달아주고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팔뚝 봐보세요. 예. 그 팔뚝만한 주사기를 밤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 팔뚝만한 주사를 밤새 맞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다음날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 링거를 맞고 있잖아요. 이 링거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더 이상 여기 다 맞았습니다. 더 이상 바늘을 꽂을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계속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이거를 했는데, 다행히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예, 귀엽죠? 딸 아니고 아들입니다. 여기도 지금 링거 맞은 자국이에요. 자, 이러면서 저희는 이제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애기 엄마는 일하러 갔고, 저는 그때 사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실을 지켰죠. 간이 소파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고 밤새 지켜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족의 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뭐 건강식품을 좀 이래서 건강식품을 먹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저는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뭐를 먹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이때도 제가 사업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이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다 본인이 무슨 사업하는지 다 밝히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게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우러 오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건강식품을 하는 분이셨는데, 그 제품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제가 강의하는 장소 바로 2층 위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경 삼아 갔습니다. 구경 삼아 갔는데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제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름은 모나비라고 합니다. 모나비. 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굉장히 유명했었으면 한때. 영어로 모나비 뉴스 이렇게 쳐보시면,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뉴스, 예, 팍스 뉴스, 그렇죠? 여기 또 있네요. 예, 여기도 뉴스.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광고는요,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돈을 내고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나
많이 내야 2개 정도 내고 그걸 계속 물건 먹어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비용을 들여서 낸 광고라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거는 광고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게 보면 박찬호 선수가 발로 들어선 방안. 모나비를 마신다. 여기 그거거든요. 예, 이게 모나비입니다. 지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모나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요 모나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건 박찬호 특집이거든요. MBC에서 한 박찬호 특집에 이 모나비가 나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박찬호 그 선수 그 아내분은 뭐 푸드 칼럼니스트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이쪽 음식 쪽 분야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오늘 아침 인생의 봄날을 되찾기 위한 주부들의 도전. 회춘 프로젝트 100일의 기적 뭐 이런 겁니다. 100일간의 기적. 1대1의 경쟁 장정이 끝났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지 일반인들을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박용욱 충격에 빠뜨린 콜레스테롤. 이분 이 연예인들 다이어트 시켜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예. 이 사람도 모나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객이 오면 모나비로 디톡스를 시켰어요. 여기서 보시면 박사의 날카로운 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모나비예요. 자, 이게 광고였으면요 저렇게 랩을 씌우지 않죠.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랩을 씌우는 거죠. 근데 광고가 아닌 상태에서도 선물로 모나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광고입니다. 모나비 코리아. 예, 모나비 코리아에서 찍은 광고입니다. 예, 구대동 선수도 마시고, 일본 캠프 가가지고 예, 이종범 선수도 마시고. 그래서 몸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찍을 때 이것도요 돈을 줘서 이렇게 광고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제품으로 줍니다. 제품으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시고 활동을 할 때 새로운 또 모델을 찾았어요. 이 광고를 찍을 모델을 찾았어요. 그때 제가 소개하신 분이 모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회사랑 협상을 할 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줄 거냐 하는데 돈으로 안 준다고 우리는. 모나비를 마시고 있었던 분들 중에 그 효과를 진짜 찍고 싶어서 우리는 제품으로 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한테 광고를 이렇게 인터뷰를 맡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방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협상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물론 이제 저도 소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실컷 마시고 저희 뭐 와이프도 주고 애들도 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뉴스는 아닌데 최순실 모나비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이 기사가 있습니다. 수입 자문 주스까지 자기 돈으로 사줬다. 여기 보시면 기사에 보시면 여기 보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물품 중에는 수입 과일 주스인 모나비 주스도 있었다. 이 주스는 미국 다단계 판매 업체 모나비 제품이다. 자기도 여기 있네요. 최순실 씨가 자기 돈으로 사서 박 전 대통령에게 뭐 음료수랑 해서 제공을 했다,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나비를 최순실 본인도 먹었고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 돈으로 사서 주는 이게 모나비입니다. 자, 뭐 제품은 제가 굳이 여기선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제품인지 감을 잡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부부터 3부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코로나19를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도 말씀드리고 뭐 감히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퇴소를 하고 저보다 이제 저희 애들이 더 오래 격리를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 선별진료소를 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이들 PCR 검사를 뭐 받기 위해서 갔는데 역시 거기도 이제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는 한 PCR 검사를 예전부터 해서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어디 지방에 멀리 갔다 오거나 혹은 뭐 큰 이제 뭐 미팅을 하거나 이러면 간헐적으로 PCR 검사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받았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보면 거기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PCR 검사할 때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좀 그랬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고생한다.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아이들 PCR 검사를 받으러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또 거기서 이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한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전쟁의 그 고통으로 인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 소리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령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제 초등학교도 많이 나오고 유치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되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빨리 백신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 주사도 맞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먼 길 왔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모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